길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가보면 자 일단 봅시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여기 봐 뭐래? 건국신화. 그럼 이게 신화라는 뭐 갈래가 되겠지. 서사갈래 중에 건국신화라는 갈래야에 그래서 그럼 나라의 건국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건국신화만의 특징 이런 것들 이제 들어가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에는 이렇게 말한다. 고기 우리 인수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죠? 자 인수가 좋아하는 고기. 자 고기에는 이렇게 말한다. 여기 보면 당근 고기. 당근까지 먹을 거야? 그 인유가 아니에요? 안 되죠 그러면. 책 이름이야 그냥. 네. 고기 오래된 기록. 고기 오래된 여학생. 야 방금 촬영에 찍힌 사람은 부계고의 최쌤입니다. 쌤이에요 쌤. 야 오케이 쌤 얼굴로 썸네일. 오케이 1번 좋다. 자 고기에는 이렇게 말한다. 오래된 기록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자 갑시다. 옛날 환인 재석을 말한다. 유재석은 아니겠죠. 말 그대로 환인 하느님을 지칭하는 거야. 자 여기 잘 봐야 돼. 환인 하느님이고 이 사람의 서자 환웅 그리고 또 이 환웅의 아들이 누굴까? 당군이야. 자 다시 정리하면 환인 환웅 당군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게 삼대기 구조라 그래. 3대의 기록을 담고 있는 거. 그래서 이 3대의 구조는 우리 신화에 자주 등장해. 그래서 이 건국신화 우리 대표적으로 고조선 신화 말고 주몽신화 아나? 주몽신화 알아? 주몽신화의 주인공 누구야? 주몽이겠지? 걔네 아빠 누군지 아나? 동명아? 동명왕은 주몽의 왕 이름이고 이거 뭐야? 그렇지 해모스야. 해모스 또한 하느님의 자식이야. 자 그래서 똑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니들이 기록을 해놔야 할 게 요게 주몽신화와 같아. 그래서 주몽신화도 환인 해모스 동명왕 주몽에 이어지는 3대의 구조를 갖고 있어. 그럼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게 여기서 시험제 포인트 딱 하나. 이 당군신화랑 무슨 신화 비교하는 거? 주몽신화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야. 둘 다 그럼 무슨 구조를 지니고 있다? 정주영! 회장님 조용하세요. 지금 고정주영 씨 돌아가신 분. 입장처럼. 자, 환인의 재석을 말한다. 말 그대로 서자 환웅이. 자, 서자는 첫째가 아니면 서자야.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하고 했다. 그런 말 그대로 인간 세상을 탐냈대. 그 얘네들은 천상계 인물이고 인간 세상은 무슨 계가 돼? 인간계? 지상계라 그래. 말 그대로 이 지상계를 탐내하고 했다는 건 다스리고 싶어 했다는 거야. 저 위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는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말 그대로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렇게 할 만하네. 저 인간들 널리 이렇게 말하네. 자 쌤아 이걸 뭐라 그래? 인간을 널리 이렇게 하다. 와우. 이게 홍익 인간이 되겠지. 인간 널리 이렇게 하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라를 만든 건국 이념. 말 그대로 당군이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만드니 맞나? 그런 거 있죠 노래. 자 환웅에게 천부인 3개를 주어. 자 여기서 별 천부인. 네가 이번에 해냄철판사는 이렇게 뜻풀이를 많이 줬거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천부인 뜻 오른쪽 보세요. 신의 위력과 영험한 힘의 표상이 되는 물건 해가지고 신의 위력을 나타내는 물건이구나. 자 3개를 주어 즉시 내려보내 인간 세상을 다스리겠다. 자 여기서 우리 또 그럼 하늘에 있는 신이 인간계로 뭐 한 거야? 내려왔지. 이거를 천신하강이라 그래. 천신하강령.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이제 한 거야. 내려왔어.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그 전에 나중에 헷갈리지 마. 그럼 얘네는 애초에 이 환웅이 무리 3,000명 거느리고 인간계로 왔지. 그럼 애초에 여기 인간계에 있던 놈들이야 없던 놈들이야? 없던 놈들이야. 우리가 또 신화 볼 때 이걸 그대로 믿진 않죠. 야 니들 생각해봐라. 주몽 어디서 나왔어? 아래서 나왔지. 쌤아 진짜
알에서 나왔겠냐? 네. 그럼 우리 조상님은 그럼 조류야? 우리 파충류야? 너 알에서 나왔니? 알에서 나오는 책이 아니, 전 그렇게 배웠어요. 아 그렇게 배웠지만 좀 신화에 허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진짜 어떻게 사람이 알을 낳아. 심지어 그 알 크기가 닷대라고 했어. 인수만한 알이야. 오, 너무 큰데? 거기다가 인수만한 알에다가 심지어는 그 주먹의 어머니인 유아가 알을 어디서 낳냐? 겨드랑이로 낳대. 엄마가 유아지. 그렇죠. 이름이 유화. 아니 인수야 좀 어떻게 엄마 유화라고 지금 유화 엄마. 큰일 났네. 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신화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역사를 보면 결국 국가 이전에 뭐야? 무슨 사회였지? 농경사. 아니 당연히 국가를 만들면 농경사회가 아니야. 말 그대로 국가를 만드는 순간 그럼 고조선 때부터 막 공업사회가 펼쳐지는 거네. 이 미친놈아. 무슨 사회야? 부족. 그렇지 부족 사회였지. 그럼 부족과 부족 간의 다툼이 있다가 어느 한 부족에 이 부족 먹고 저 부족 먹고 해서 나라 만드는 거 아닌가? 그걸 알아야 돼. 아 그럼 얘네들도 결국은 천상계 인물이 아니지. 말 그대로 옛날에는 지금은 하느님을 숭배하고 부처님을 숭배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뭘 숭배했지? 하늘. 하늘을 숭배하는 쪽도 있고 동물. 그렇지 토템들 토테미즘 애니미즘 그런 미 있었죠. 그럼 그럼 얘들이 하늘에서 왔다는 건 어디를 숭배하는 거? 하늘. 하늘을 숭배하는 부족. 그리고 알아야 될 게 그 말 그대로 이 한반도 땅에 애초에 얘네가 살았을까 아니면 딴 데서 왔을까? 딴 데서 온 애들이야. 얘네 그래서 이주족. 이주해 온 부족들. 근데 이 땅에 이 나라를 만들었다는 건 이주족과 원래 있던 그 족장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다는 거야? 이주족이 이겼다는 거지 결론은. 자 다시 갈게.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즉 지금의 묘양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자, 요 신단수라는 건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곳이 신단수야.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이곳을 신시라 하고 이분을 환웅천왕이라고 했다. 말 그대로 환웅이 왕이 된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일단 환웅이 내려왔고 그 사람이 천왕 하늘의 왕이다. 근데 니들 생각해봐. 옛날에는 그 뭐야 하늘을 숭배할 때 그쪽에서 제일 최고가 막 숭배를 하지. 됐지? 그걸 뭐라 그래? 제사장이지. 근데 그 제사장이 뭐가 된 거야? 왕이 된 거지. 제사장이면서 뭐까지 된 거야? 왕까지 됐지. 아 무슨 사회? 그렇지. 아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기 초반에 재정일치가 이루어졌구나 라는 거 알아두고. 자 이곳을 환웅천왕은 통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자 그럼 얘네들 통백, 우사, 운사. 통백은 뭐하고 관련된 거? 바람. 그리고 우사는 비. 우는 구름. 그런 바람, 비, 구름과 관련된 주술사들이야. 그 당시엔 주술사들. 아 그러면 얘네 셋이 좀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 아니야? 그치? 아 그렇지. 당시에 농경사회 기반이었구나. 이런 바람, 비, 구름과 관련된 게 조금 중요했었구나. 농경사회 기반으로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 세상에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했다. 그 당시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그럼 우리는 상식 알 수 있겠지? 요 단순히 곰 진짜 곰 호랑이가 아니라 뭐? 그렇지. 곰 부족이고 얘는 호랑이 부족이 되겠지. 말 그대로 곰을 숭배하고 호랑이를 숭배했던 부족들. 자 같은 굴 속에 살고 있었는데 그럼 얘네는 원래 여기에 뭐하고 있던 애들? 살고 있던 애들이겠지. 그럼 얘네들은 토착부족이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에 원래 살던 토착부족. 그러니까 이쪽 땅에는 곰부족도 살고 그리고 이 호랑이 부족도 살았어. 같은 굴 속에 살고 있었는데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원했다. 아, 그럼 말 그대로 이 국가라는 게 말 그대로 사람이 돼야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인간이 근본이다.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이렇게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때 환웅이 신령스러운 쑥 한 다발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했어. 그럼 쑥과 마늘 주면서 뭐라고 했어? 이것을 먹되 사람이 될 거다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간절히 막 소원을 빌면서 결국 뭐가 되게 해주세요, 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주술적이라 그래. 그럼 얘네 둘은 주술적 소재가 되겠지. 이 쑥과 요 마늘은 주술을 이루기 위한 그런 소재. 너희가 이것을 먹되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형상을 얻으리라. 결국은 니들이 사람이 되는 건 위업이 되고, 위업을 이루기 위한 고난, 시련. 그러니까 니들이 사람 그냥 될 수 없어. 니들이 뭐를 겪어야 돼?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야만, 요걸 극복해야만 뭐가 될 수 있다?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야 시험 성적 오를 수 있는 것처럼, 그 어떤 단계에 있어서 꼭 거쳐야 할 이런 것들을 통과 조건? 금기? 오, 통과 의례. 나 그래, 통과 의례. 그래서 땀 한 번도 나왔네. 땀 하는 통과 했더니 제리 이지랄. 그래서 그거 한번 하기 그랬잖아. 통과하지 않아. 이미지. 자, 곰과 호랑이는 이제 그리고 요것도 쓰자. 그러니까 이거를 어기면 돼, 안 돼? 안 돼.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되는 거야. 요런 걸 또 금기사항이라고 그래. 금기사항. 반드시 지켜야 돼. 자, 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너네도 이거 내가 요거의 시험 범위가 지금 저기 우리 스리네 한스리네 이거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난 수업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37이라니까 하면서 떠올리더라고. 뭐? 이거 옛날에 선생님 이거 수업했는데 수능 특강인가 뭔가 할 때 이거 선생님 알려준 건데 하면서 딱 알더라. 기억나요? 37일? 21일은 여기 써져 있잖아요. 그자. 이 21일이라는 숫자, 이 37일이 의미하는 거 3주지. 네. 인간이 되는 과정. 자, 내가 이걸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냐? 옛날 조선시대 때 아기를 낳아. 아기를 낳으면 그 집 입구에 뭐 걸어놓지? 맞아요. 고추랑 마늘이랑 이렇게 걸어놓지. 쫙 걸어놔. 그거 걸어놓은 이유가 뭐야? 이 집에 들어오지 마시오야. 왜? 이 집에 뭐가 있으니까? 아기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기는 21일 동안 외부인을 만나면 안 돼요. 심지어 가족조차 만나면 안 돼요. 부모랑 유모랑 이 정도만 만나야지. 보여선 안 돼, 아기를. 왜? 잡기들이 데려가. 그렇지, 잡기들이 데려간다고. 아기를 데려간다고. 그래서 이건 우리 민족이 지켜야 될 숫자야. 이거를 우리 민족적으로 데려오는 민족적 금기라 그래. 우리 민족에서만 통하는. 뭐 일본, 중국 저런 데 통하지 않겠죠. 3주일 동안 금기했는데,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지만 금기를 지키지 못한 호랑이는 사람의 몸이 되지 못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알겠네.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 중 누가 이겼다? 곰 부족이 이겼겠구나. 호랑이 부족이 밀려났구나. 자, 웅녀는 혼이 날 사람이 없어서, 왜 혼이 날 사람 내가 없을까? 남자가 못생겨서? 남자가 없어서? 자, 우리가 이거 지금 그냥 단순히 곰 부족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치? 그럼 혼이 날 상대가 없다라는 건? 부족이 망해서. 부족이 망해서? 아니지. 곰 부족과 그 천 부족이 합쳐진 건데 나중에.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니지. 말 그대로 그 같은 부족 내에서 여자가 없어. 결혼을 못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구나. 부족 내에서 같은 씨족끼리는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타 부족과 이렇게 연합을 해서 결혼을 하든가 늘리는 거지, 부족의 수를. 기억나? 한국 사람? 예. 자, 매일 신단소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빌었대.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해 웅녀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 또 부족도 부족이지만 두 부족이 합쳐졌다라는 얘기로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근데 한웅은 우리 이야기상 어디 존재야?
천상계죠. 즉 웅녀는 지상계죠. 아, 이 부분에서 천상계 존재와 지상계의 결합, 천상계와 지상계가 결합해서 탄생을 했구나. 그래서 이런 모티프를 뭐라 그러느냐, 아빠는 하느님, 엄마는 땅에 계신 분, 천, 부, 지, 모, 형 모티프라 그래. 이 모티프는 니들이 알아야 게, 이 모티프라는 게 많이 쓰이는 게 모티프거든. 어디서 모티프가 나왔냐 이런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 설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도 천부지모가 많아요. 제우스 이 새끼가 맨날 인간계로 내려오잖아. 그리고 거기서 여자 만나고 또 임신시키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늘의 존재가 내려와서 하는 모티프는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 천부지모형 모티프고 왜 이렇게 설정을 해서 이렇게 아들을 낳았을까? 이 아들은 어떤 존재다? 진짜 신적 존재. 아빠가 하느님이다. 신성성을 부여하는 거야. 정말 신성한 존재라는 걸 부여하는 거야. 당군 왕검이라 불렀다. 자, 여기다 미리 쓰고 갈게. 너는 당군 왕검의 뜻이 뭔지 알아? 당군 뭐 스윗보이야? 그건 알 거 아니야. 왕과 제사장. 맞아. 근데 어느 게 제사장을 일컫는 말일까? 당군. 당군일까 왕검일까? 어느 게 제사장을 뜻하는 말일까? 당군이죠. 당군이 제사장이야. 그리고 왕검이란 단어가 군장, 정치적인 군장이란 단어. 그래서 당군 왕검이라고 불렀다. 태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 당군 왕검은 당효가 즉위한 지 여기 조금만 마무리 중요. 당군 왕은 당효가 즉위한 지 50년이 되는 경인년, 당효가 즉위한 원년이 무진년이니 50년은 경인년이 아니라 정사년으로 임으로 사실이 아닌 듯하다. 여기까지 잠깐 끊고, 얘가 즉위한 게 여기 보면 당뇨가 즉위한 지 50년이다 라고 하면서 이 당뇨는 중국의 요임금을 달리 이르는 말이라고 돼 있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중국의 역사 중 어디가 오래됐을까? 중국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역사지. 그 나라는. 오케이? 황황한 문명을 바탕으로 거기서 수많은 나라들이 생기고 할 때 우리는 웃기 원주민으로 살다가 이제 당군한 것부터 우리가 고조선의 국가가 성립된 거지. 5천년 역사. 중국은 만년의 역사지. 그쵸? 그러면 이 요임금이 있었던 기록들이 있을까 없을까? 중국에 있었겠지. 당연히 중국 역사에서 기록이 되고 있었겠지. 계속해서 그들은 문자가 원래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딱 이때 나라를 만든 거지. 그치? 그럼 우리의 역사는 저거 시작이지. 자, 일부러 이런 거야. 중국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 역사 속에 같이 제시함으로써, 아, 진짜 저 시절에 만들었구나. 고조선의 건국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믿음. 만약에 저거 없이, 요 중국 이야기 없이 나라를 세웠다, 언제인지 모르겠다 이래 버리면은 뭐래? 언제 만든 건데 도대체? 비교할 데가 없잖아. 언제 만들어졌는지. 자, 이렇게 해서 건국신화의 특징 나왔고요. 평양성, 지금의 서경이다의 도읍을 정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난 여기가 중요해. 비로소 조선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저걸 뭐로 알고 있지? 고조선으로 알고 있지. 근데 원래 이름이 뭐라는 거야? 근데 왜 갑자기 고조선이라고 이름을 했을까? 그렇지. 후에 이성미가 조선을 세웠기 때문에 그 조선과 비교하려고 고조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원래 조선이야.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 주몽신화 기억나요? 네. 기억해야 돼. 자, 그럼 주몽은 어릴 때부터 활을 잘 썼지? 그러다가 걔가 거기서 가만히 있다가 와, 왕이다 이렇게 됐나? 어떻게 됐어? 도망갔지. 왜 도망갔지? 그러니까 영화에 그렇지. 그 부역 왕의 그 아들들 대소, 대야, 얘네가 주몽 죽이려고 했다고. 왜 죽이려고 했을까? 너무 능력이 뛰어나니까 애가.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막 피해가면서 싸우고 해서 왕이 된 거야. 걔는 온갖 뭐를 겪고 왕이 된 거야. 고난 시련 겪었어. 근데 이 새끼는 강건님께. 자, 이 사람은 이분은 자 그냥 태어났고
그리고 뭐가 됐어 그냥. 어. 그냥 왕이 됐어. 그냥 왕이 돼버렸어. 즉 아주 중요한 거야. 건국 과정에 투쟁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어. 투쟁이 없음. 그러니까 이게 주몽신화와의 공통점 돼야 돼? 차이점 돼야 돼? 차이점이 돼야 되는 거야. 주몽은 힘들게 왕이 돼. 그래서 요거 자체가 이제 문제된다면 그 주몽과의 차이점이라고 알아두고. 자,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영웅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세지는 거잖아. 결론은 영웅은. 그래서 얘를 또 시험 문제 이렇게도 내봅시다. 전형적인 영웅 일대기적 구조를 지닌다라고 나오면 O일까 X일까? X가 돼야 돼. 얘는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한 거면 영웅 일대기적 구조에서 벗어난 이야기야. 자, 그 다음 마무리. 다시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는데 아사달의 뜻은 아침 해가 비치는 곳. 아침 해가 처음으로 떠서 비치는 곳. 요 아침 해가 비치는 곳을 한자로 바꾸면 조선이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이라고 이름을 지었구나. 조선의 본뜻 아사달. 그곳을 궁을 싼 어떤 곳은 궁이 방으로 되어 있다. 그는 요 마지막 요거 몇 년 살았대? 1500년이라는 사라를 살았대. 현실적 비현실적? 비현실적. 비현실적으로서 이렇게 한 이유도 그만큼 어떤 존재, 우리의 그 선조는 신성한 존재. 정말 신성한 존재야. 주나라 무왕이 즉위하던 김윤음의 기자를 조선에 보겠다. 그래서 당군은 장단경으로 옮겼다가 그 후 아사달로 돌아와 숨어 살면서 뭐가 되었다? 산신이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재정일치 사회에서는 죽으면 그 왕이 뭐가 돼버린다는 거야? 산신, 신이 돼. 즉 신격화했다는 거야. 신격화로 만들어버린 거지. 이때 나이가 1908세였다 라는 거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중요한 거 하나를 빼먹었네. 아차 어쩌지? 그것은 비밀.